8월 13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좀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의 하락은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이제 아마 주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일 미국의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하락 의견이 좀 나오면서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제의 여파가 고스란히 오늘 삼성전자 투심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향 의견 리포트를 낸 주체는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이제 두 기업들의 이제 셀 리포트를 낸 그 조셉 무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동일한 사람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실력이 아예 없는 애널리스트는 또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일할 정도면 이미 실력은 이제 검증이 된 거겠지만은 이제 이분이 실력이 없지 않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예가 2018년도 5월 정도에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18년도 5월 정도 때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 매수해서 이제 중립 의견으로 한번 바꿔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18년 하반기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하락을 할 거라고 해서 하락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2019년의 디램 가격을 보면 이제 50% 이상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걸 알고 본인이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중립 의견을 낸 건데 진짜로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에 다시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의 어떤 주가 상향 리포트를 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초까지 반도체 특히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뭐 또 셀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분이 또 맞출 거다라는 어떤 100% 보증은 없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무게감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낸 마이크론의 하향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로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주기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칩 회사들, 그러니까 칩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제 수익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올해 초에 나타났었던 이런 초과 수요 현상이 사라지면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이제는 공급자 우위에서 이제 수요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기존 목표 주가였던 이제 105불에서 75불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30%를 좀 낮추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이렇게 반토막으로 이제 하향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반도체 섹터가 좀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될까요? 어제는 좀 간단히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 환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어떤 조건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반도체 특히 이 디램 부면만 보면 이제 그 대상은 바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이제 서버 시장 그리고 이번에 트리거가 된 PC랑 노트북 시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작아서 잘 보이나 싶긴 한데 이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좀 차트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막대 그래프의 수치를 보시면은 1억 2천만 대가 좀 안 되는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전에 이제 판매 대수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뭐 기저효과가 조금 있었지만은 이게 올해 가나 싶나 했는데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올해 스마트폰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높았던 이유는 이 기저효과를 노린 삼성전자가 원래 같은 경우라면 이제 1분기랑 2분기에 걸쳐서 좀 스마트폰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1분기에 조금 당겨서 미리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보는 관건 중에 하나는 성수기로 접어드는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이번에 출시된 이제 갤럭시 폴드 3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나올 아이폰이 얼마나 팔릴지가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의 50%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물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샤오미가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뭐 기업 대 기업으로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판매 대수가 좀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버 시장인데요. 이것도 그 국내 현대차 증권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제 그 대만의 에이스피드라는 이제 서버용 BMC 칩 공급사의 매출액 추이를 이제 가지고 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전 세계 70%,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70%의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다 공급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BMC라는 거는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버의 좀 메인보드를 구성하는 칩인데, 이제 개념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조금 참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회사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성장률이 옆으로 지금 기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지금 매출액도 못 넘어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도 코로나 이전을 거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월별 어떤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서버용 수요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에이스피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서버 CPU의 선행 지표로도 이제 한 사용이 된다고 해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DDR5 같은 경우에는 이게 DDR5가 바로 도입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능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칩이랑 CPU도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느 시점부터 크게 올라올지 눈여겨볼 만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세 번째, 이번 D램 가격 하락의 트리거였던 PC랑 노트북 시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직관적으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의 월별 출하량이 크게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래서 뭐 출하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꺾였다는 건데, 특히 뭐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 학습을 위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해당 기사가 좀 원문 기사가 삭제됐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이제 중국이 가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이로 인해서 게이밍 노트북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살펴본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어떤 게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번째로 봤던 서버랑 첫 번째 봤던 이 모바일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 뭐 하루를 제외하고 6일 동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과거 2017년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280만 원까지 가다가 이제 200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의 30% 넘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조금 다른 시대긴 하지만, 하나 겹치는 거는 그때도 이제 공급 문제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되려나 싶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기분이 안 좋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나리오는 뭐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이 오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셀 리포트를 내놓고선 공매도를 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의 어떤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조만간에는 여름이 온다는 리포트를 내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이득을 볼 걸 다 보고 또 이제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불편하고 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여기서 뭐 나쁜 기억이라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남기고 싶다면, 이제 현재 벌어지는 이벤트들을 천천히 복기를 해보고 결국에는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 특히 이제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든지 틀리든지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보고
내가 수립한 로직이 맞았다면 다음 가설이나 이제 논리를 또 전개시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복기를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본인의 이제 실력을, 인사이트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취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복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의 어떤 심적 상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 대체 휴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